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이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통치 못하다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그리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과 국채 펀드에 대한 수익률도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안전자산에서 빠져나가는 자산들이 위험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홍콩 인권법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반발이 심하고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홍콩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콩의 인권을 좀 지켜주겠다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존에 그 홍콩의 시위를 폭도들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반대가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홍콩 인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홍콩의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에 대해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에 대한 탄압을 사실상 이제 하지 말아라, 멈춰라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의 반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에 보복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사실 왜곡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특히 홍콩 사태에 개입해서 중국 내정에 미국이 간섭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의한 마찰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번 홍콩 인권법의 발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무역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무역 협상 시기가 이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발전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면 내년 트럼프의 재선도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 라는 거죠. 결국 이제 관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 참모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재선에 있어서 우려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장이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지 여부 이게 이제 홍콩 인권법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이 살아나면서 관련된 부품주의 실적도 살아나지만 주가는 부진하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업체 47곳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4% 증가하면서 4개분기 연속
계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그 SUV를 출시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반등했고 2분기는 1조 원을 회복하면서 부품업체들의 실적도 함께 동반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사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체 국면입니다. 중국은 내년 자동차 시장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도 큰데요. 그중에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분이 SUV 시장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SUV에 대부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 선택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부품사의 그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사의 주가는 별로 좋지 못하죠. 실제로 SJM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상승한 부품사가 별로 없습니다. 평화전공과 MS오토텍,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4분기입니다. 4분기 같은 경우 전통적인 그 자동차 판매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4분기에는 그 일회성 비용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컸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보통 이제 파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파업이 없이 생산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분기에 뚜렷하게 늘어난 물량이 없다라는 것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실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완성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이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카 이런 쪽으로 그 미래차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가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그 부품 관련된 자율주행, 스마트카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높지만 앞으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이제 미래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주를 선별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3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그리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펀드의 수익률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금이 그 안전자산으로 뽑혔었던 배경을 보면 194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1온스의 금을 약 35달러로 고정하는 고정 환율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은 이 브레튼우즈 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안전자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또 아직까지는 연금술이 없습니다. 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금에 한정된 양이 희소성을 불러오면서 안전자산 지위로 이제 금 가격을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하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과 국채가 안전자산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요 안전자산 펀드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금펀드와 국공제 펀드 최근 들어서 확실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6개월 전과 연초 이후에는 특히 금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완전히 반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주요 안전자산의 그 설정액 증감도 보시면은 이제 금펀드와 국공제 펀드에서는 설정액이 이제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공제 펀드로의 이제 그 집중되는 자금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해진 이유는 결국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그 심리를 조금 더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월 초부터 미중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유출된 자금이 그 주식형 펀드로 좀 꾸준하게 몰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사에서는 경기 바닥론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관점의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 바닥론이 이른 이유를 보시면은 그 지난달까지만 해도 스몰딜이 예상됐던 미중 무역 협상이 또다시 최종 합의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고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도 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 PER이 17배 수준입니다. 역사적 평균인 15배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이 11배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인 9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수익 대비해서는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것도 현재 우려감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완전히 꺾이고 안전자산이 급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비 주식 추가 상승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과 안전자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 비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 특히 조정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신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